이 과정에서는 전사에 사용되는 저작 도구인 전사 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전사의 전 과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까지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 과정에서는 전사를 하는 저작 도구인 전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음성 정제하는 도구인 오데시티에 대해서 알아본 것처럼 전사를 할 때 이용하는 전사 도구도 있는데요. 전사는 음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사 툴을 사용해서 음성을 들으면서 일정한 구간의 글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전사는 음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음성을 들리는 대로 적기만 하면 그냥 메모장에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툴로 왜 작업을 하냐면 전사툴로 작업해서 나오는 그 산출물인 텍스트와 제이슨 파일에는 문자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값까지 같이 출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는 시간값을 통해 음성 데이터에 대한 문자 데이터의 구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싱크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사 툴을 이용해서 전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음성 자체가 문서로 나온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각 문장의 동일한 음성 구간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 툴을 이용해서 전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사 툴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되는데 위에 주소로 접속을 해주세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전사 툴은 엣지나 익스플로어에서 사용할 시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적화된 크롬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하실 때 부여받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로그인 여기 창에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해서 음성 실습 바로가기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팩토리 홈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눌러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전사툴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을 했는데도 이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종료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다르다 그러면 상단에 마이 페이지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전사툴 이렇게 보여요. 거기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초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전사툴의 세부 기능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기능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능키 보시면 단축키가 있는데 F1 누르면 뒤로 이동이에요. 재생된 음성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F2는 화자의 이름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적용할 수도 있고 F2 버튼 단축키 눌러서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F4번 앞으로 이동이에요. 빨리 이게 듣고 있는 음성을 앞으로 뒤로 듣기를 너무 많이 눌렀다 했을 때는 F4를 눌러가지고 다시 앞으로 구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엔터는 줄바꿈인데요. 엔터 줄바꿈을 누르면 싱크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형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휴지 구간에 엔터를 눌러서 싱크를 생성하고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는 재생 및 정지입니다. 음성을 재생하거나 그러니까 전사를 위해서 잠깐 멈춰놓고 싶을 때 ESC 빨리 누르고 전사하시고 다시 ESC 눌러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사툴 초기 화면에서 맨 위에 1번 공간은 작업할 파일 이름이 나오는데요. 음성을 불러올 경우에 그 음성 파일의 이름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2번 공간에 여러 가지 버튼이 쭉쭉 있는데 먼저 화자 정보에는 화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등을 할 수 있고요. 음성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업할 음성 파일을 불러오거나 작업했던 파일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음성 불러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불러오기는 작업 완료 후에 재점검 혹은 검수가 필요할 때 완료된 작업을 불러오는 거고요. 작업 완료 후에는 파일 저장하기 누르면 웨이브, 텍스트, 제이슨 파일 3가지가 생성됩니다. 완료한 작업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 음성 파일을 먼저 불러온 후에 파일 불러오기 통해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음성 파일과 똑같은 제목의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셔야 돼요.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면 제목 뒤에 숫자 1, 2, 3 이렇게 붙어서 파일 제목이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 뒤에는 가장 큰 숫자가 붙어 있고 음성 파일의 제목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할 때 제목을 수정한 후에 같은 제목의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서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네. 종료는 작업이 완료된 후에 누르시면 되는데 종료 버튼을 누르면 전사툴 실행이 종료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3번 공간은 대화 및 화자의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고요. 발화자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대화 주제 같은 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4번 공간은 우리가 쓰는 전사 입력 창인데요. 이곳에 음성에 맞는 문장을 전사하고 이 동그란 싱크 찍으실 수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사툴의 기능을 함께 볼까요? 여기 1번 공간의 파란 버튼은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단축키와 같은 ESC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화살표는 여기 음성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 수 있는 F1, F4 그 단축키 설명드렸던 그 기능이고요. 전사 작업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속도에 더 용이합니다. 여기 루프,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요거는 체크를 하면 구간 반복을 무한으로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잘 안 들리는 구간이 있을 때 루프를 체크를 하고 재생을 하면 계속 여러 번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전사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 3번 돋보기는 음성 파형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구간을 지정하고 싶으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파형을 가장 최대한 키운 후에 지정을 하시면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4번 템포는 음성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하는 기능이지만 사용을 좀 권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배속 조절 때문에 전사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배속으로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5번 볼륨 버튼, 전사툴 내에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6번 스킵은 앞에서 말씀드린 음성을 앞뒤로 재생하는 기능인데 3초 뒤로, 5초 뒤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1초부터 최대 10초까지 스킵 타임을 설정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7번은 현재 위치의 재생 시간이고 여기 8번은 블록 잡힌 구간, 그 구간의 재생 시간입니다. 9번은 음성 파일 전체의 재생 시간이니까 작업자가 작업할 파일 전체의 길이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동영상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구간을 찍으시면 그 싱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뭐라 그럴까, 한 5mm? 5mm 정도 될 정도로 오서떠서 썰어서 뭐라 그럴까, 한 굵은 거를 한 채를 사요. 네, 이렇게 요걸 눌러서 뒤로 가기. 을 이렇게 인삼이 수확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틀 앞으로 가기. 정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냉동실에 네, 일시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누르시면 이 구간 전체를 한 번에 설정하실 수 있어요. 루프를 누르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삼계탕 끓일 때마다 그걸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설정한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재생이 되죠. 다음은 전사툴 파형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전사툴 화면의 하단은 음성 파형이 자리하는 구간이에요. 왼쪽에서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1번은 보이는 대로 진짜 음성의 파형이고요. 음성 정제에서 봤던 그 파형과 같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페이지는 그러니까 위아래 조절하는 스크롤바처럼 좌우로 음성을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바인데요. 여기 3번은 전사한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 싱크 구간입니다. 근데 짧은 싱크 안에 말을 빨리 해서 전사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이 해당 구간 안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써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여기 내용을 누락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여기 전사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현재 음성이 재생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제일 쉬운 게 네, 이렇게 싱크를 누르지 않고 파형 있는 구간을 누르면 바로 그 위치부터 음성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한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전사 툴을 이렇게 켠 크롬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창닫기 버튼 그 밑에 점점점 이렇게 점 3개가 쪼르륵 있는 곳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왼쪽 메뉴에 고급을 누르시고요. 고급 설정 항목 중에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현재 저장 위치가 나오고 변경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위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눌러서 경로를 지정하고 수정한 후에 실제로 저장을 해보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음성 불러오기, 네, 웨이브 파일 선택해서 열기. 네, 줌으로 이렇게 파형 크게 키워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혹시 그러시면 이제 뭐 저는 사실 삼계탕은 집에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네, 이렇게 음성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전사를 같이 해보실 수 있고 여기 구간 보시면 실제로 전사한 내용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사 작업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작업 순서는 본인이 편한 순서로 바꿔서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 툴 화면을 실행하고 먼저 작업할 음성을 불러옵니다. 줌으로 작업하기에 알맞은 파형으로 파형을 변경한 후에 ESC로 재생을 해서 전사를 시작하고요. 발원자가 바뀌거나 혹은 어강구 단위로 엔터키를 쳐서 줄바꿈을 하는데 줄바꿈을 할 때마다 파형과 음성 싱크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간을 이제 설정해서 나중에 들어봤는데 음성과 문장 내용이 다르다면 이제 잘못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F1을 눌러서 뒤로 가기 하거나 앞으로 가기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생을 조절해 가면서 음성에 맞는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첫 번째 텍스트 라인부터 이렇게 커서를 이동해 가면서 텍스트 내용과 실제 오디오 시작 지점을 비교해서 오디오가 잘렸을 경우에 하단에 표시를 해놓고 싱크 구간을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음성과 문장이 같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메뉴 상단에 있는 파일 저장 눌러서 텍스트, 제이슨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완료된 작업은 반드시 텍스트, 웨이브, 제이슨 이렇게 3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음성 불러오기를 하고 좁은 파형 간격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여기 줌 기능을 누르고 파형을 확대해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과정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을 불러왔죠? 네, 줌으로 이렇게 파형을 최대한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장의 빈 공간에 줄바꿈 싱크를 생성하는데요. 싱크를 잘못 생성할 경우에는 말이 끊기거나 텍스트와 음성이 맞지 않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음성과 전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싱크 구간을 생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사 작업이 내용이 가득한 거 보이시죠? 여기 싱크를 이렇게 찍고 작업을 쭉 하신 건데 음성 파일 전사 작업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결과물을 저장하는 그림입니다. 저장하면 그 앞에서 지정했던 경로에 제이슨 파일, 텍스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만약에 음성이 있는 폴더로 저장을 하셨으면 같은 폴더에 웨이브 파일과 3개가 같이 있겠죠? 네, 결과물을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그림인데요. 앞에 싱크를 나눴던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값이 있고 뒤에는 전사 내용이 보여집니다.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왼쪽에 있는 파일은 제이슨 파일인데요. 음성과 텍스트 파일을 전사 툴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막 영어도 많고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더블 클릭으로는 파일이 열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사 툴에서 파일 불러오기 실행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잘 불러와 주시면 아, 정상적인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툴에서 전사 작업이 완료된 파일을 다시 볼 때 여기 음성 불러오기, 그 다음에 파일 불러오기 해서 불러온다고 했는데 처음 작업 시작할 때 음성 파일 불러오는 거랑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음성이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안 나오니까 제이슨 파일을 열어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전사한 내용까지 같이 화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팁이 있다면 컨트롤 F를 누르고 고치고 싶은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서 수정하기 좀 편하실 수도 있겠죠? 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불러오기를 해서 네, 웨이브 파일 선택하시고요. 그것과 똑같은 제목의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면 네, 이렇게 전사 내용까지 다 텍스트가 나오죠. 네, 이렇게 전사에 대해서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1번 작업한 음성 파일을 불러오고 2번 싱크에 맞춰서 전사를 시작하고 그 전사 매뉴얼과 규칙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단축키 이용을 해서 전사를 한 다음에 4번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이제 뭐 저는 사실 삼계탕은 집에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삼계탕 끓이는 법 제가 궁금하거든요. 집에서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삼계탕 네, 이렇게 파일 불러와서 쭉쭉쭉쭉쭉 전사하시면 되고요. 밑에 뭐 단축키 이용해서 전사 작업에 용이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쭉 보시면 이렇게 전사를 계속 싱크를 찍어가면서 전사를 이용했고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 파형이 없는 빈 공간에 싱크가 찍힌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했을 때 저장 파일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파일과 제이슨 파일 두 개가 생겼죠. 텍스트 파일은 더블 클릭해서 파일 자체가 열리는데 제이슨 파일은 더블 클릭을 해도 요렇게 그래서 작업한 결과 산출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종료 누르시면 전사 툴 모두 종료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사 전체적인 과정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배우실 것들은 모두 다 배우셨고요. 끝마치기 전에 기본 과정에서 꼭 챙기고 가야 하는 핵심 키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사 작업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하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참고한다. 2번 음성 데이터 정제 작업 시 삭제 대상은 배경 잡음, 말겹침, 음성 공백 등이다.
3번, 정제 저작 도구 사용 시 정제할 파형 구간을 정확히 선택하여 작업하고 정제 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4번, 발성한 대로 전사하되 무조건 발음대로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표준 발음에 맞춰 전사한다. 5번, 전사 저작 도구 사용 시 하단의 파형은 확대하여 반드시 파형이 없는 구간에 싱크 값이 매겨질 수 있도록 한다. 네, 여기까지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전사 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나 이미지 영상만으로는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래서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는 1시간 정도 분량의 파일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습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요. 아까 설명하면서 영상 스킵하면서 넘어갔는데 스킵한 부분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실습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 URL 주소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기본 과정에 참고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네, 데이터 라벨러 기본 과정 5번째 챕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사 저작 도구에 대한 설명과 기본 과정의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질문하기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여기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 앞서 설명드린 1:1 오픈 채팅방에 문의 주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